기본적으로 제가 좀 간단한 멘트를 드리면 저희가 28번째인데요. 29번째 다음 달도 저희가 화장품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미샤 워낙 유명한 미샤였지만 저희가 6월달 셋째 주 토요일, 6월달부터는 셋째 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한화장품 김영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항주에 계시는데 오늘 뭐 온라인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그 김영열 대표님 한화장품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매출이 전체에서 한 70% 이상 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이제 하셔가지고 매우 크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중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지난주에도 상해에서 뵀어요. 그래서 특히 요즘 외상을 이미 저희보다 빨리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외상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알고 계신 거를 막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의 굉장히 장점이 본인이 알고 계신 거를 막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달에 꼭 친구분들하고 꼭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까지 주시고 이 다음 달에 한화장품 김영렬 대표님 오시는데 일단 그분도 정말 매우 액티브가 계신 저녁을 이제 그분이 항상 강조하시는 한화장품의 중국 지도를 그려서 항주에서 어떻게 들어가기 전부터 항주에 들어갈 때 화장품을 이제 항주시에서 가장 배우를 해주는 많은 우대들을 받고 항주를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해서 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여러 가지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업의 스토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중국에서 더 잘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샤야 뭐 한국도 유명하지만 중국도 좀 다른 컨셉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희 카페나 홈페이지 보시면 6월 셋째 주 토요일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질문을 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혹시나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이제 저희 연구소 이제 스태프분들께서 마이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면 또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관련된 주제가 나와서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미나를 여러 가지 주제를 저희들이 많이 하거든요. 화장품만 하진 않는데 확실히 화장품이라는 게 핫하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앉지도 못하시고 뒤에서 이렇게 의자만 계신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화장품이 이렇게 중국에서 여러분 뉴스에 들으셨지만 중국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미국,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지금 넘버 2로 갈 정도로 지금 알립니다. 이게 화장품 중국의 한국 화장품 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4년도 한 1조 1천억 정도의 규모인데 이게 한국 화장품 수입량이요 중국 입장에서 그게 한 2013년 대비 한 78% 정도 성장했다니까.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좀 보니까 올 1사분기만 해도 작년 1사분기, 2014년 1사분기보다 63% 정도 성장을 해요. 이렇게 정말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인기가 많은 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게 한류가 있어서 이게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많은 것 이거 다 안다 이거죠. 왜 이렇게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느냐. 그래서 이 한류 말고도 다른 이유가 현장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한번 그에 대해서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혹시나 있으면 한류 말고 왜 그렇게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는지 생각해요. 한류가 사실 대부분의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이라는 브랜드 그 자체도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커졌고 또 이제 어떻게 상대적으로 보면 일본이 중국이나 상당히 좀 중국 사람이나 중국의 정부나 아무튼 일본의 기업이나 일본의 어떤 제품들에 대한 어떤 호감이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나빠지는 그런 것들이 한 2, 3년 정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시기에 저희한테는 좀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것도 사실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른 나라들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프랑스 이걸 제외하고서는 한국 화장품이란 일단
아시아 기업이 많거든요. 또 가격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죠. 그죠?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또 이유가 있는 거죠. 저 예전에 사실 외국 화장품 뭐 글로벌 프랑스 미국 이런 화장품 많이 썼는데 요즘 보면은 사람들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나는 아시아 사람이니까 아시아 제품이 더 맞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게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수출하는 기업 때문에 지금 화장품 수출에 대한 기회가 더 커지지 확대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게 지금 나온 중에 뭐냐면 5월 달부터 중국 재정부에서 화장품만 아니라 소비재죠. 관세를 하겠다. 오늘 강의할 때 언급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뒤에서만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이제 화장품 피부 보용 화장품이 해당되는 제품이 이제 6월 1일부터 이제 바로 다음 주면이죠. 다음 주에 이제 관세를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피부 보용 화장품인데 이거 5% 2% 낮추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업들 반응을 만나서 들어보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별로 의미가 없다. 별로 그 효과는 크지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신다. 오늘 또 강의 중에 제가 들었을 때 그 관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소비세죠. 30%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게 미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주석 입장에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 보시기는 이런 지금 정책들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주석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환영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이번에 5%에서 2%로도 잠정 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원래 6.5%였는데 그게 5%로 된 것도 잠정 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2% 된 잠정 인하인데 그 잠정 인하라는 뜻은 사실 언제든지 어떤 시장에 그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올릴 수 있다라는 걸 내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침 이게 발표 난 다음에 북경의 무역협회에 이제 대표로 계신 최령 대표님하고 이제 전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대표님도 굉장히 좋으세요. 정보가 있으면 모두 연락해서 막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이제 잠정 인하다. 그래서 이 잠정 인하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뭐 로레알이나 이런 기업들은 요번에 이제 가격을 낮추려고 한다. 그것이 현재 있는 가격들의 가격차 때문에 그 본인들의 매수 시장에서 뿌리를 못 내리는 부분들을 조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얼핏 또 보니까 다른 브랜드들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정부의 입장도 사실 이유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사실은 현재의 어떤 가격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잠정 조치라는 컨셉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중국 정책 제도라는 게 매우 플렉스블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국 사업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앉아 계신 분들께서 팔로우하기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제도 변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계속 변화를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시면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화장품이나 이런 한국에서 부분 나가는 중국에 나가는 모든 업종들 같은 경우는 다 정책적인 제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런 제도 변화를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컨셉을 떠나서 일단 중국 소비시장 키우려는 지금 측면이 크기 때문에 시장을 좀 열어주는 거죠. 잠시 후에 제가 질문을 드릴 지금 크로스보드 오늘 나왔던 중이죠. 크로스보드 커머셜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입장이 역직구죠. 역직구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은 이제 좀 환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매우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는 게 아직까지 좀 불투명 요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한중 FTA에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저희 전자상거래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들어가 있는 전자상거래 의미는 뭐냐면 중국이 다른 나라와 할 때 이 전자상거래라는 컨셉은 이게 이제 전체에서 경제 협력 파트에서 하나의 아티클, 하나의 부분에 포함이 경제 협력 중에서 이 커머셜 부분들을 이제 같이 잘 해보자 이런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별도의 챕터를 끄집어 나왔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다. 하지만 무슨 의미냐면 하지만 이게 레코멘데이션 기준입니다. 이게 강제 조정이 아니다 보니까 이 앞으로 한중간에 이제 우리가 크로스볼더 커뮤니티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는 것은 조금 더 여러분 지켜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기업분들이 지금 정부에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후속격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변화에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부분이 이제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나 제도, 아까 말씀드린 잠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제 스타트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세미나도 하고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거든요. 아무리 내가 좋은 제품이라도 제도적인 측면이 맞지 않으면 결국 시장에서는 버려지기 마련인 거죠. 자, 계속 관리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 물론 질문하시면 저희가 바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 한다고 해서 질문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예. 가까이 계시고 소득이랑 이름을 질문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상품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연결하는 역직구 서비스 한다요닷컴을 운영하는 위바이 인터내셔널 김민호 대표입니다. 제 질문은 이제 최근에 중국 직구 순위를 보게 되면은 미국, 홍콩, 일본, 한국 순으로 지금 한국이 4위입니다. 1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중소기업 브랜드였던 미사가 명품 브랜드가 되었는데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게 앞으로 한국 제품이 1위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 말씀하셨잖아요. 소비자들이 원해야 되겠죠.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제품이 돼야지 한국 제품이 사실 해외 직구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제품일 테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품질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족이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제품들이 사실 굉장히 아이디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아이템을 잘 못 찾아가지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샤가 중국에서 명품은 아니고요. 비비 제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비하면 미샤를 생각해 주시고, 미샤하면 먼저 비비를 떠올려 주시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희한테 좋기도 하지만 또 나쁜 점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강하게 색조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딱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좀 더 좋은 위치를 가려고 할 때도 색조들이 가는 쪽으로 자리를 주시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타오바오나 이런 곳에서도 아예 저희는 색조라는 화장품 분류가 돼서 또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너무 그게 강한 것이 저희한테는 또 스스로 생각할 때 마이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사실은 한 개의 제품이 유명하다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저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에도 저희가 과연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 자금력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아는 스타를 내세워서 우리를 알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그럼 뭘 해야 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선택했던 것이 사실 제품이고, 그다음 비비라는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비라는 제품을 이제 저희가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수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한수가 사실 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입니다. 그들은 사실 우리보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자본력도 많은데, 그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2010년도에 그 사람들이 미샤의 비비를 모방해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팔고 있는데 그 부자재에 보면 홍비비, 은비비, 금비비 이렇게 써 있어요. 제품 명은 할 수가 없지만 제품 안에 닉네임처럼은 쓸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마케팅 비용을 써서 예를 들면 오락 프로그램에 대해서 타이틀 스폰서를 가면서 사실은 상당히 인지도를 높였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에스티로드에 보면 석유 라인 제품이 있거든요. 그 같은 방식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단품 하나를 성공시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국 화장품이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몇 등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가장 많이 저도 많이 듣는 질문이고 나는 정부 섹터에 가서도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항상 토론을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은 다르거든요. 그렇게 아무리가 그렇게 잘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시장이 아무리 이제 뭐 시장 2%, 막 우리 MS가 2%도 안 됩니다. 아직 가고자 길이 멀거든요. 네, 멉니다. 중소기업 그래서 대기업은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떻게 하면 이 브랜드화해서 갈 것이냐. 그래서 뭐 한류를 떠나서 이 지금처럼 이런 좋은 분위기가 계속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류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 류라는 게 항상 흐르는 거잖아요. 한류가 안 되면 어쩔 거냐. 한류를 넘어서는 그들만의 스토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 화장품 업계들은 정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다 정말 모든 총력전을 지내고 있는데 문제는 중소기업들이죠.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중소기업들 계시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화장품 중소기업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화장품 중국 비즈니스 시리즈를 쭉 하면서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각 도시마다 다 있더라고요. 저희가 화장품 사업 밸류체인 구조상 원료부터 해서 OEM, ODM, 그다음에 완성품까지 여기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제가 흔히들 하는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차하면 정말 원조가 짝퉁이 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원조가 짝퉁이 된다는 거. 이게 기껏 고생해서 다 했는데 판은 키워놨는데 이게 누구 남 좋은 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좀 앞으로 뭐 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뭐 공동 브랜드를 만드는 지금 중소기업층이라는 거 지금 뭐 제가 건의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중소기업들은 뭐 개개인 붙을 때 비용이 안 나오니까 이건 뭐 마케팅이 감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보다 잘하는 게 뭐냐면 중소기업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컨텐츠가 있습니다. 아까 아이디어 상품 말씀하셨잖아요. 한국 제 기업들은 컨텐츠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컨텐츠를 화장품을 어떻게 묻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변하는 중국 소비자들입니다. 중국 소비자 자체가 계속 예전에 하드웨어 측면에서 지금은 소프트웨어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와 화장품을 묻는 작업을 조금 이제 하고 원조가 짝퉁이 되지 않은 노력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계속 이제 좀 배우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품 기업들이 가고 다니는 제 생각이 뭔것 같고요.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힘들게 오셨잖아요. 대표님 뭐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미샤의 스토리를 배우겠습니다. 좀 들으신 것도 하고 저희 나라도 계속 이런 플랫폼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아이디어 상품을 말씀하셔가지고요. 제가 이 연이어서 더 질문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중국 제 입장에 중국 바이어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한국 화장품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지금 아시겠지만 뭐 타오바오나 한국 화장품 치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뭐 다 했다고 보시면 정신이 없는데 앞으로의 방향이 이제 뭐 아까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틀어서 뭐 바이오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뭐 한방 화장품 지금도 한방 화장품 있는데 뭐 그런 최근에는 좀 아시겠지만 제약사들이 다 하잖아요. 요즘 제약사들이 화장품 다 합니다. 아시겠죠? 좀 뭐 가스센스 만든 삼성제약도 지금 뭐 중국 수출하겠다고 지금 다 일동제약, 대웅제약, 한미약품 여기 제약회사들 계시지 있죠? 저도 제약회사 많이 만나기 때문에 다 중국 진출을 가서 못했다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 그럼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앞으로 이는 바이오 화장품이나 뭐 지금 중국
소비자들 혹은 뭐 중국 과일 유통사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대표님 이제 현장에서 많이 보시자 또 많이 만나시는데 바이오 화장품 그다음에 우리 건강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또 차세대 또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보시는 현장에서 보는 느낌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장을 사실은 제가 사실 굉장히 잘 알면 지금의 미샤보다 잘 만들었겠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정도니까 사실 중국의 미샤가 이 정도인 건데 그 시장이 한국의 시장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인기가 있거나 가는 방향이 결국은 사실 중국의 향후의 시장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유기농이나 한방이나 그런 바이오 쪽이 강하다는 건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DNA를 갖고 싶다고 했고 또 한국 화장품을 바른 한국 여성들이 다 이쁘고 그또 그걸 만든 어떤 연구원들이나 그 회사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결국은 사실 앞으로의 중국의 화장품의 시장을 보려고 하면 한국 시장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다시 20여 년을 넘게 계셨던 분을 최근에 제가 만났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의 시장을 열심히 관찰해요. 그 한국에서 괜찮은 제품을 우승을 받아서 중국 가정이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답은 한국에 있는 거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을 가장 믿습니다. 저는 100% 현장을 믿기 때문에 현장이라는 말은 중국인들, 중국 유통사, 바이어들 믿는다는 거예요. 시장은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우리 기업들은 이런 겁니다. 중국 시장은 세모인데 우리는 동그라미라는 하나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세모라는 시장에 동그라미를 치고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은 중국 시장은 네모인데 우리는 삼각형을 가지고 제품을 가지고 집어 넣으려니 자꾸 걸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 답답하니까 중국 저희들 연구소를 통해서도 뭐 운영하는 게 뭐냐면 중국 바이어나 유통상들이 이런 거죠. 차라리 자기들이 같이 쪼개나고 싶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뭐 한국 기업을 뭐 인수를 한다든가 지분 참여를 하고 싶다. 혹은 뭐 좀 성장 가능성 기업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많이 옵니다. 그게 이제 그들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라는 게 그 중국 화장품을 유통하고 있는 친구들, 수입하는 친구들이 자꾸 이제 그런 자기 그 트렌드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그 트렌드를 휙 반영이 되는데 우리는 일단 우리 중소기업들 늦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거기에 살을 섞고 야 빨리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는 이 중국 시장이 이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네모인지를 알고 그 니즈에 맞게 여러분 제품을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만드시는 작업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우리의 컨텐츠가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유통상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까 한국 지금 화장품 우리 연구원들 이런 연구원들 데려가는 것도 그건 기본인 거죠. 거의 이제 중국 기업이지만 그 중국 기업 안에는 한국인 R&D 직원들도 있고, 그죠. 그다음 디자인하는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는 중국 기업을 중국 기업으로만 하시면 안 된다. 패션도 올 거 아시죠? 패션도 옳습니다. 패션이 옛날 중국 패션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자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와 같은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질문하고 좀 이어지는데요. 지금 미샤가 화장품 매출의 기준으로 작년에 2013년도에 5위예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대기업이거든요. 근데 미샤가 마케팅비가 없어서 지금 중국에서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적게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아까도 질문한 게 뭐냐면 대기업은 여러 가지 상품을 갖고 있고 지금 중소기업들은 단품 메뉴들이 많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중소기업들이 마케팅비도 지금 미샤보다도 없는 회사들이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걸 좀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죠? 네네. 매출액이 5위세요. 작은 회사가 아니세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돈이 없어서 중국에서
광고도 못하고 늘 그런 가장 돈을 안 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저희보다 더 늦게 중국에 들어오시는 그런 그 기업들께서는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정말 너무 어려운 얘기고요.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 근데 사실은 이제 너무나 세월이 빨리 지나고 급변하고 매체가 바뀌기 때문에 뭐 저희가 옛날에 그런 방식을 했더니 조금은 효과가 있었다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지금 어떻게 시장이 변하는가를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화장품 박람회 하면서 둘째 날 저희 대리상들이 전부 다 상해를 와서 한 50여 개 대리상들이 있거든요. 저희 오프라인에 그 대리상들 이제 뭐 와가지고 한 100명 넘게 저희가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제 저희가 외상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해요, 사실요. 그러면서 오프라인 대리상들도 그걸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들어봐야겠다 해서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한 10명 대리상들이 어저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로서는 되게 좀 조심스럽죠.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발표를 할 때 원고를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원칙이 예를 들어 오프라인하고는 충돌되지 않는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뭐 괜찮았었지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몇 년 전에만 해도 타오바오에서 이제 무슨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어떤 기회가 있었잖아요. 오프라인 매장들이 있었지만 예전에는 타오바오 온라인에서 막 이런 제품을 팔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모두가 그 기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정말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만큼 그 타오바오가 커졌고 그때 그 기회를 놓쳤었기 때문에 이제 웨이샹이라는 새로운 유통이 나올 때 이거는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나 좀 더 깨어서 뭔가 해야겠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막 찾아서 유통 웨이상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중국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보다 더 빨리 급변하게 새로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유통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언젠가 굉장히 도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그 유통에 대한 에서 빨리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잘 하면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들한테도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최근에 그리고 요즘 점점 이제 밀수나 이런 것들 많이 정부가 또 단속하고 막기 시작해서 그게 또 기회가 좀 적어지지만 또 한동안은 그걸 통해서 상당히 성장을 하신 또 기업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그러한 기회를 사실은 놓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장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제죠. 그 질문에 대한 영원한 숙제인 것 같고 그런 걸 위해서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뭐 많은 비용을 내고 마케팅을 못하고 그쵸 엄청 비싸잖아요. 이게 TV 광고는 한국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워낙 비싸기 때문에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정도인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새로운 유통 채널이 지금 나왔고 계속 지금 또 나올 거다는 말씀을 또 하신 건데 지금 현재 뭐 아까 우리 강의 안에도 보니까 시나 웨이버나 그죠 위챗 마케팅 말씀하셨는데 거기 전담 요원은 따로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답하는 야 비싸 전담 요원이 있는 쪽은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국 입장에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비용 대비해서 사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전담 인력만 많이 하면 인력적인 손실만 있고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는 저희가 상당히 적은 인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그 TM마오에서도 저희 인력을 가지고
이제 해봤더니 매출이 굉장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 뭐 11년 그때 저희가 월 매출이 TMAO에서 저희 플래그샵에서 매출이 한 월 20만 인크 정도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잘하는 그 벤더를 활용을 해서 하면서 월 매출이 한 500만 인크, 700만 인크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온라인을 B2C나 뭐 TMAO나 다 합쳐서 하는 직원이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있죠, 물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뭐 웨이상이나 새로운 유통을 개발하는 이걸 막 시작을 이제 저희 직원이 2명인데, 뭐 대다수의 직원들은 뭐 영업 직원들은 오프라인 쪽에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스터디를 하는 시기에는 사실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정말 잘하는 파트너를 찾아서 그들로부터 배우는 게 중요하고, 그걸 배우는 어떤 똑똑한 팀장을 교육을 하고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 유통 채널 전문 전담용은 있고 또 이제 그 관련된 전문 벤더를 통해서 진행한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최근에 가장 큰 게 온라인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 이런 것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교육 스킬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뭐 다른 기존의 오프라인 그 마케팅 채널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있고 아시겠지만 중국 내 스마트폰 갖고 있는 인구가 지금 거의 6억 명이 넘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스마트폰을 메일로 체크하는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시장을 변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모바일이라는 이런 플랫폼을 어떻게 가장 최적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니 질문 아까 있으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아까 표현하시기로 한국에서 소속을 좀 하겠습니다. 제작을 하고 유통을 하는 친구들에 해당하는 주블로섬의 오영태라고 하고요. 좋은 기회가 돼서 중국에 직접 법인을 세우고 현지에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중국 측의 투자를 좀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이제 아까 100% 에이블시엔스에서 자회사 한 회사가 들었고 또 외국인으로서 또 총경리 직책을 맡으시는 회사 운영하고 계신데 외국인으로서 대표를 중국에서 하시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또 듣기로는 많은 기업들이 초기에 제조 중심의 회사들이 들어갔다가 많은 것을 털려서 나왔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합작했었을 때 좀 저희가 그런 위험들을 피해갈 수 있을 방안이 현지의 대표를 세운다거나 현지력을 통해서 뭐 그런 것들 좋은 제품과 좋은 가격을 갖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경영을 잘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중국에 있는 중국 한국사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는 이제 화장품밖에 모르고 저희 회사밖에 모르고 그랬는데 거기 나가서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업종에서 일을 하시고 저보다 훨씬 많이 뭐 연륜과 또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중소기업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매출이 그러니까는 그 회사가 신에너지 쪽에 사업을 하시는데, 네, 근데 이제 아마 매출이 그 당시에 한 1억 정도 되시더라고요, 리미트를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처음에 100% 외자 기업인데 이제 그런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서 이제 지분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분을 이제 주고 키우면 그것이 사실은 파이가 더 커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중소기업에게는 사실 100%의 법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는 좀 더 파워나 역량이 있고 자본적인 능력이 있는 좋은 중국 파트너를 만난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굳이 사실은 100%의 그걸 꼭 고집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충분한 자금과 여러 가지의 자원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그 힘으로 할 수가 있다면 모르지만 거기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좀 힘이 딸리는 게 있지 않을까. 제가 많은 기업을 하고 또 같이 진행도 하고 또 많이 보잖아요. 성공 실패. 지금 질문이 매우 좋은 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많은 있는 기업의 케이스를 그때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많은 성공하신 기업들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공통 분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연구소에서 자꾸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하는 이유는 다 그런 측면입니다. 뭐 나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화장품은 아니신 기업분들 여기 계시더라도 오늘 최선 대표님이 말한 여러 가지 중에서 저거는 나한테 접목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다 틀리고 나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정부 사업을 하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야광도주하는 기업들도 조사로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정말 여러분 많이 들어본 야광도주 정말 다 버리고 임금 청구하고 혼자만 도망가신 거기서는 죽일 놈 살릴 놈 하죠. 근데 그분을 내가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 나름대로 스토리를 다 했어요. 그죠? 정말 마음이 아픈데 무슨 말이냐면 저는 기술력이 없는 기업은 중국 가서는 제조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감당이 안 되겠대. 인풋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중국 가서 유통 플랫폼 비즈니스 하네요. 뭐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중국에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해야 되냐? 아까 말한 독자, 아까 합자 이게 어떻게 답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자를 했을 때 일단 견딜 수 있는 제일 보통 비즈니스 할 때 중국에 3년을 이야기합니다. 3년을 일단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중국이 못 버티잖아요. 그죠? 버틸 수 있어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독자의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특히 이제 지금 소비재를 저희가 이야기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 자기 우리가 외자로 갔을 때는 이 가격 컨트롤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판매가 가장 소비자들이 많은 지방에 있는 중국 왕서방들 유통상들 하는 말 자기들이 지역마다 가격을 자기들이 막 컨트롤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소비자들 저기 가면 저거 하는데 여기는 왜 비싸요? 왜 비싸요? 이게 다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이 제품은 이 가격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제품 믿음이 갖지 않으면 오래 가시기가 힘든 거죠. 근데 그까지 가기 위해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간적인 타임이 필요합니다. 가장 비근한 이걸 제일 잘하고 있는 기업이 제가 8월달에 보실 건데 이랜드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현지화 경영,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현지화 경영을 정말 잘한다는 기업이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현지화 전략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래티지보다 중요한 게 매니지먼트입니다.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독자의 장점이 하지만 나는 중소기업이 3년을 버티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합자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합자라는 게 이렇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중국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게 이 시장이 그 지역 시장이 중국 전체를 안 보게 되잖아요. 상해 시장이 있을 것이고, 광동, 여러 시장이 있겠죠. 호북성도 있을 것이고, 호남성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 시장이 세 뭔지 네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파트너와 이런 것들을 다 교감을 통해서 그렇게 맞게끔 내가 서포팅을 해서 같이 벌어서 쉐어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아직도 많고 제가 현장에서 보면 서로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문제도 많고 그런 왕서방을 찾는 것도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거죠. 중국 비즈니스 왜 어렵냐. 왕서방한테
찾기가 어렵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또 기대되고요. 자, 질문 아까 이니스프리 말씀하신 이니스프리는 잘 됩니까? 아까 그 이야기 하셨나요?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니스프리를 보면 굉장히 브랜드샵을 굉장히 신속하게 중국에서 오픈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브랜드샵은 전부 다 지금 현재 진영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익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체계를 바꾸고 계세요. 예를 들면 그래서 수입을 했을 때 원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다수의 제품들을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계시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어떤 작은 기업이 할 수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페페명이 전사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리고 또 초반에 그런 매장들을 깔기 위한 초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본들에 대한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게 참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 하고 싶은 모델이지만 과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LG도 페이샵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계신데, 페이샵도 되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샵을 바꾸셨다가 이게 맞는 다리가라고 고민을 하실 것이고, 그런 고민들도 사실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상당한 꾸준한 어떤 기다림, 오너의 어떤 기다림과 그 다음에 결단,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본인이 그린 그림대로 그대로 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하고 잘 되고 있는 거죠. 일단 그 결론. 지금 올리브영도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알고 한 3개 정도 지금 더 늘었나요? 그죠? 예. 제가 이제 그것을 제 객관적인 이제 외부의 전문가로서 봤을 때 올리브 어디 가서도 제가 항상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인데, 좀 내셔널리티가 좀 분명하지 않다. 항상 제가 많이 느꼈었습니다. 워낙 상해라는 그런 전 세계에서 다 있는 그런 전문 쇼핑몰에서 전문 화장품 샵도 있는데, 많은 이제 중국, 제가 이미 한 말도 물론 제적인 것도 있지만, 많은 중국 현지에 들으면 도대체 정체는 뭐니? 내셔널리티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세울 수 있는 제가 이야기하는 MOT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소비자와 만나는 그 순간이 중요하거든요. 15초라는 MOT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혹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올리브영을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10분 이내로 마무리할 건데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패션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아이윌이라고 있고요. 주식회사 최근에 이제 네코스라고 화장품을 했는데, 저희가 중국하고 일본에 인증허가 신청 단계에 들어갔고, 그런데 지금 미샤도 중국하고 일본에 회사가 있는데, 양쪽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일본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좀 매출이 중국 시장에 비해서 시장도 규모도 하지만 지금 전략적으로 회사가 투자 시기도 비슷했고 2006년에 투자도 거의 같이 됐는데, 한쪽에서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는 거 있고 지금 일본 시장에서는 고전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한동안은 일본이 잘했고요. 저희가 되게 못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일본이 고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좀 나은 상태죠. 근데 이제
사실 투자도 일본은 많이 됐고요. 저희는 이제 맨 처음에 LC에서 투자했던 나라가 세 개가 있어요.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중국인데 중국이 제일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본사 한국 에이블싱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됐었던 거였죠. 근데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 한동안은 일본이 어려웠는데 좋은 기회를 타면서 비비가 상당히 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또 만회를 해서 일본이 상당히 좋았고 그랬을 때 이제 저희는 중국은 또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어서 저희가 좀 난데 일본은 이제 좀 엔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중국 사람이 한국 화장품을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성장하고 자리를 잡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일본에서는 고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질문. 업종을 한번 바꿔보죠. 우리 통 채널도 하고 있는 죠. 예. 여기 오세요. LG전자 소속을 좀. 예, 안녕하십니까. 저 LG전자 해외연구부의 김동영 차장이라고 합니다. 예. 매번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사이트들이 나오는 세미나에서 참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 법인에서 직접 물건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 강의하시는 내용 중에도 온라인 유통에 대한 내용을 상당 부분 할애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해외의 법인에서 이제 해당 시장을 대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물건을 판매를 하다 보면 아까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뭐 역직구 또는 지금 뭐 타워를 통한 어떤 그런 일명 쇼이고 이런 물건들만 이제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게 현지 법인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상황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티아마오가 됐던 찡금이 됐던 거기에 이제 뭐 많은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고 물건을 파는데 이런 수요고 때문에 오히려 대리상들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그게 뭐 물건 수가 많든 적든 간에 이런 아주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또 뭐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홍콩 이런 데 출장을 가보면 거기에서는 온라인에 운영하는 모델에 있어서는 이제 화장품으로 따지면 미생화가층 같은 가전제품에는 이제 삼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받지 않아도 대륙으로 물건을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또 이제 국경 범인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직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직구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는 눈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얘기하는 게 한국 브랜드들이 한국 점에 이렇게 물건을 집어넣을 때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해도 한국 브랜드면 그냥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데 한국에서 막 액션이 굉장히 많고 복잡해요. 근데 이제 뭐 다 통틀어서 온라인에 뭔가 이렇게 내가 직접 제대로 물건을 넣고 판매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한국을 통해 가지고 역직구가 됐던 아니면 타바오 같은 슈이버가 됐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체계 또는 뭐 이렇게 방법이 좀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는지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좀 전에 슈이호라는 말을 저는 모르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몰숫자를 써서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밀수해서 들어오는 제품을 중국에 대한 슈이호라는 말을 쓰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특히 화장품은 그렇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질문하셨겠죠. 저희 이제 뭐 한동안은 짝퉁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진짜 저희가 말하는 짝퉁이라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저희 제품처럼 만든 그런 제품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정지가 되고 나면 이제 한동안 다시 이제 쉐호가 또 많아졌고, 요즘은 또 저희 제품을 또 짝퉁을 많이 만들어서 저희 본품하고 중국에 생산한 거하고 일반인이 봤을 때 전혀 구별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제품들도 있고, 또 사실 쉐호 밀수로 들어온 제품들도 있고, 타오바오나 그 다음에 오프라인 쪽에 그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거에 플러스 또 뭐냐면 초안코어라는 게 있죠. 저희가 이제 대리상들이 있는데 대리상들이 저희가 약정한 계약서에 있는 지역 외로 또 물건을 파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모든 지역에 하남이니 어디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 갑자기 그 뭐 하남의 대리상이 우리 저쪽에 화장품 전문점에서 내가 열지 않고 내가 거래하는 데인데 아니 내가 거래하지 않는 곳인데 지금 내가 공급하지 않은 물건을 엄청 싸게 팔고 있다. 그러니 이제 또 막 얘기들이 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사실 모든 제품에 물류마라는 거 있죠. 물류 코드를 찍으면 그것으로 이제 추적이 가능한데 그게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안 하죠. 근데 이제 원래 중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그런 걸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그래서 점차적으로 만들어